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토익 RC 파트에 관련된 핵심적인 문법과 독해, 다양한 어휘들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토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강의는 바로 명사 파트인데요. 이 문법 파트의 학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타이틀에 적혀있는 품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명사, 이건 도대체 어떤 품사일까라는 충분한 이해가 되시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그것의 적용 범위를 넓히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감각을 키우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된 강의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일단 명사라는 것이 이름 명자를 뜻한다는 건 더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과 사물 혹은 현상 등에 붙여지는 이름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요 빈칸 안에다가 명사라는 품사를 적절한 위치에 집어 넣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명사의 생김새의 특징과 이 명사의 위치를 아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명사들의 형태적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tion,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명사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invitations 정도가 나왔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 초대장들 정도의 해석인데 단어의 형태가 명사로 끝났다는 것, 명사의 형태적인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자리가 오늘 첫 번째 누구 자리 나왔습니까? 주어 자리겠죠. 문장의 첫 번째 자리가 주어 자리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항상 명사들만 올 수 있다. 하지만 그 형태가 tion,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명사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가볍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o the seminar. 세미나의 초대장들은 were sent to all the managers. 모든 담당자들에게 보내진 상태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정답이 invitations가 됐다면 나머지 단어들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 부사, 동사들이 오답으로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라는 품사가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목적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건데요. 목적어는요.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단어도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말이 누구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모르신다면 목적어의 위치가 애매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뒷자리, 전치사의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예문 보겠습니다. show interest, 관심을 보이다. 동사의 뒷자리인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in the activities, 전치사 in, 뒤쪽에 activities, 명사. 활동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다 정도가 되는 거겠죠.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아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그 위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앞쪽은 주어라는 명사 자리가 되겠고요. 동사의 뒤쪽은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뒷자리도 명사 자리. 결국 여러분들이 그 명사의 위치를 찾을 때 주변에서 이용하셔야 될 단어가 동사와 전치사라는 품사가 되겠군요. 이 두 가지를 찾으신다면 명사의 위치를 꼭 생각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밖에 이제 관사나 소유격의 뒷자리에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어가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모음일 경우에는 언이라는 부정관사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밖에 정관사는 또 더라는 정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가 온다면 뒤쪽엔 명사 자리일 것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는 variety라는 단어가 이제 빈칸의 위치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명사가 아닌 단어들이 이제 막, 그죠?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단어들. 뭐, various. 이런 단어들. 혹은 뭐, vary. 이런 단어들은 동사, 형용사들이잖아요. 명사의 위치일 때 항상 오답이 되는 단어들이 형용사, 동사, 부사들입니다.
밑에도 his behavior, 그의 행동. 요게 명사라면 나머지는 동사, 형용사, 부사들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뒷자리인데요. 형용사라는 이 품사의 역할이 명사의 그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가 형용사라는 단어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왔다는 얘기는 뒤에 그 수식의 대상이 명사라는 거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description,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쳐도 tion으로 끝나는 단어가 명사라는 품사인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description은 우리나라 말로 설명 혹은 설명서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The summary, 그 요약서를 보면요. 그 요약된 내용을 보면 contains a detailed description, 자세한 묘사,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도 해석이 되는 거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명사도 있다면 예외적인 형태의 명사도 같이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명사의 어미라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단어에 끝나는 단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마지막 단어의 이 어미가 IC라고 끝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형용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명사로 나와 있죠. critic 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평론가란 뜻이에요. 평론가. 뭐 비평가란 뜻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하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특징이란 뜻인데요. 아마 이 명사라는 이 집단 내에서는 많은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C로 끝나는 단어들이 대부분 형용사가 많거든요. 뭐 economic 뭐 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IC로 끝나는데도 명사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professional, arrival, AL로 끝나는 단어들은 또 뭐가 많냐면요. 형용사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명사예요. professional 하면 우리나라 말로 전문가. 그 다음에 arrival, 도착. 물론 이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그런 품사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arrival, 도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볼까요? industrial 하면 이거는 AL로 끝났지만 이건 형용사거든요. 산업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느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냐면요. 시험장 가서 빈칸 안에 명사는 품사를 골라내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면 단어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적인 것이 먼저 우선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치 감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정답이 될 때 오답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또 하나가 이제 동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동명사가 왜 명사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요? 명사는 명사고 동명사도 동사에서 명사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위치는 똑같습니다. 명사와 동명사가 둘 다 명사의 포지션에 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명사와 어떤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맨 위쪽에 써 있는 동사의 기능과 명사 자리 이런 말은 조금 간단하게만 쓸게요. 빈칸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일단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관사나 형용사가 붙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명사 앞에는 부정관사, 정관사 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동명사 앞에는 이런 관사가 절대 붙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명사의 수식어구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동명사의 수식어구는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명사는 명사와 똑같은 품사의 목적어를 뒤쪽에 취할 수 없는 반면에 동명사는 동사였다가 명사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뒤쪽에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신다면 이제 선택지상의 명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for 전치사 나와 있습니다. checking, ing가 붙었으면 이건 동명사겠죠. 동명사의 수식어
ly가 붙어있는 부사. 그 다음에 동명사는 뒤쪽에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동명사의 특징이니까 이런 자리에 이제 명사 check 이런 게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복합명사라고 하는 부분은 시험에서 어디가 중요한 역할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명사라는 것의 수식어구는 원래는 형용사가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명사 앞에도 명사가 또 온다. 그래서 복합명사라는 것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건 시험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사를 보여주고 빈칸을 뚫으면 어느 날은 형용사가 정답이 되고 어느 날은 명사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야, 이걸 만약에 50대 50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헷갈리시겠어요. 하지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명사 앞에 빈칸은 단연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0으로 따져본다면 90%에 해당되는 건 다 형용사가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우기는 불가능하겠죠. 다만 명사 앞에도 명사가 오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얘기죠.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에 해당되는 자주 출제되는 복합명사를 외워만 두신다면 나머지 건 다 형용사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해결책이 하나 생기는 거 맞죠? 자, sales increas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판매가 증가했다 혹은 매출이 증가했다. 매출 증가, 판매 증가. 항상 같이 쓰이는 그 10% 안팎의 복합 명사이겠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productiv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산성,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따지는 어떤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mployee productivity, 직원들의 생산성,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afety procedure 하면은 안전 절차란 뜻인데 요게 이제 시험에 오답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형용사 safe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도요. 안전 절차가 더 잘 어울리세요? 안전한 절차가 더 맞습니까? 자, 안전 절차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afety procedure 맞습니다. 이럴 때 save이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과연 명사라는 품사와 관련돼서 앞에 위치와 형태적인 특징 또 동명사의 라이벌 구도 등을 살펴봤는데 과연 실전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관사가 붙었죠? 관사는 명사에게만 허락된 앞쪽에 붙을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제가 ing 같은 거 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동명사의 형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사라는 건 여러분 수의 특징이 있어요. 단수와 복수라는 수적 특징이 있는데 뒤에 보면 are, 복수의 동사가 나왔다면 주어 자리에도 복수의 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겠죠.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단어가 s로 끝나고 있는 shipment가 정답이 된 거는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두 가지입니다. 관사는 동명사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명사는 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를 보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럴 때 오답이 되는 게 이제 동사나 분사 등이 오답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건요. 자, 마찬가지로 앞쪽에 when은 접속사라는 건데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아셔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동사보다 앞쪽이 주어 자리인 걸 확인하는 게 더 빠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주어의 포지션이 확인되셨다면 명사. 근데 이번에도 are, 복수의 동사가 나왔죠.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서 s로 끝나는 단어가 C번과 D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complaint는 명사죠. 불만. complain은 동사에다가 s를 붙이면 이거는 단수 동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의 complaints가 맞는 거겠네요. 이와 같이 형태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오답으로 등장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사의 어미를 보고 이게 정확하게 명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앞에 부정관사, 명사를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complete, 완전한, 혹은 뭐 철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형용사입니다.
관사와 형용사의 공통점은 명사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 뒤쪽에 명사가 아닌 전치사구가 왔으니까 이 자리가 명사 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형태적인 특징만으로 명사를 한번 골라본다면 t, the, s, tion.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renovation, tion, sion. 이건 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D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뭐 보수공사 혹은 리모델링 이런 정도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빈칸 앞에는 전치사. 앞서 설명드렸던 이론에 의하면 동사와 전치사의 뒷자리가 목적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어 자리가 여러분 명사의 위치라는 거.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시 한번요. 동사의 앞쪽도 주어라는 명사 자리, 동사의 뒤쪽도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 전치사의 뒤쪽도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인 겁니다. 전치사 뒷자리인 거 확인되셨습니까? 4개 보기에서 명사처럼 생긴 단어 한번 골라볼게요. 자, ance 혹은 ence로 끝나는 단어들이 대부분 명사의 어미적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참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attendance 정답은 A번이 맞겠죠. 만약에 D번의 attending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정답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요게 된다면 동명사는 뒤쪽에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어가 나올 때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단어들 B번의 attended와 attend는 명사의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겠죠. 답은 A번이었어요. 자, 명사를 부르는 여러 가지 단서들과 명사를 정답으로 고를 때 형태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5번부터 8번까지 준비된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주어진 지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자가 to 쪽에 써 있는 거고 from이 발신자 쪽이겠죠. 자, 근데 대부분 고유명사로 쓰여 있다 보면 뭐 굳이 저 이름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요런 정도는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chedule change. 일정이 변경되었구나라는 내용이겠죠. 요걸 주제를 갖고 오늘의 글을 이어나가겠다는 거니까요. I recently received my schedule for the week of October 19th to 23rd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에 해당되는 그 주에 내 일정을 지금 막 받아봤습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편지를 쓴 날짜를 한번 보시겠어요? 10월 12일이죠. 근데 지금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니까 지나간 일정을 받은 겁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의 일정을 받은 겁니까? 당연히 앞으로 향후 일정 스케줄에 관련된 내용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일정표에 따르면 아침 9시부터 그다음에 오후 6시까지 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일정에 따르면이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겠죠. 당연히 미래 시제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미래 시제와 관련된 거는 몇 번과 몇 번인가요? B번과 C번이죠. 근데 will have worked는 우리가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will be working은 그냥 단순 미래예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미래 완료는요. 이미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과거나 현재의 이 일을 시작을 해서 끝나는 게 미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단순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편지에서 일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 일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will have worked라는 시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미래 완료 시제는 이미 일을 시작한 상태라는 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래 완료가 아니라면 아직은 안 하고 앞으로 할 거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 정도면 will be working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난다는 그 일정인데 도대체 오늘 뭐가 문제였을까요? 2주 전에 I sent an email. 제가 이메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To you in which I my desire. 그러니까 2주 전에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보냈을 때 나의
바램을 요구했대요. 오늘 정답으로 골라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desire가 희망이나 바램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express가 답이에요. express는 무슨 뜻인가요? 표현하다인가요? 표현의 대상은 항상 감정과 생각이거든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게 express입니다. 그러니까 express 뒤에는 뭐 feeling 혹은 뭐 pleasure 감정이나 아이디어 같은 생각에 걸리는 단어들이 나온다면 그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답은 expressed my desire. 그때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제가 표현했었잖아요. 이 사람의 바람은 뭐였을까요? work some overtime. 초과 근무를 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전했나 보네요. 그죠?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바람을 이메일에 보냈는데 왜 일정이 왜 이래?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since I'm no longer attending night classes at Central University. 한 대학에서 야간에 수업을 듣고 있었던 사람인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네요. 자, 그럼 빈칸 안에 이제 들어갈 말이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쪽 문장에서 I have plenty of time to work more hours in the evening. 저녁에 이제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뒷문장은 Is it possible to assign me a few extra hours of work? 가능할까요? Is it possible? assign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나 어떤 일 등을 할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추가적인 업무 시간을 좀 할당해 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첫 번째 A번. 자, apparently some of the other employees are very busy. 보아하니 듣자하니 정도의 뜻이 apparently거든요. 일부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지금 매우 바쁩니다. 왜 남 얘기를 해 지금 자기 얘기해야죠. Sadly, 슬프게도 my class schedule kept me very busy in the past. 과거에 나의 이 수업과 관련된 일정이 나를 매우 바쁘게 만들었어요. 지금 추가 업무를 달라는 쪽이지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Unfortunately, I wasn't given any extra hours though. 요거 괜찮네요. 저 시간 되게 많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추가 시간을 얻지 못했답니다.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좋네요. C번이네요. 그죠? 네. 자, 바라건대 I will get the chance to meet you in person so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개인적으로 당신을 만나뵐 기회를 얻게 되겠군요. 라는 얘기겠죠. 시간 관련된 느낌이 전혀 없네요. 그죠? 네. 정답은 C번이 맞겠습니다. 자, I would appreciate it as I hope to save enough money. 자,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따지는 부분에서 선택지가 하나의 단어를 갖고 어미적 변형만 보이겠다면 품사구별이죠. 해석이 주가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자, 동사를 꾸미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 부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ly로 끝나는 deeply가 정답인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해석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깊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몹시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이 deep이라는 단어가 부사도 있어요. 그게 깊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의 품사는 A번도 되고 C번도 됩니다만 뜻이 deep은 깊게, deeply는요 매우, 몹시 마음속의 어떤 그 정도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감사한다는 말 조금 어색하죠. 근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는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단순하게 ly로 끝났다고 해서 C번 고르시면 안 되고요. 해석상 매우란 뜻이 느껴졌을 때 C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감사의 느낌을 전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몇 달 후에 내가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돈을 좀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야간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죠? 네. 몇 달 후에 지금 차량을 구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please let me know if you can fulfill my request or not. 제가 요청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명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그 위치와 형태적인 특징, 또 동명사의 라이벌 관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Part 6에서는 각 선택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흐름을 파악해야지만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